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최치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치원은 가야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최고 유학파 출신이었던 최치원이 어떻게 가야산으로 들어간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봉우리가 뾰족뾰족 마치 이제 불꽃이 이렇게 솟아있는 것처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산봉우리와는 좀 모습이 달라서 독특한데요. 조선 영조 때 이중한 택리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택리지에 경상도엔 암석으로 된 불꽃 모양이 산이 없는데 오직 가야산만 이 바위 꼬챙이가 이렇게 줄지어 불꽃처럼 이 공중에 솟아오른 듯하니 지극히 높고 수려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다른 산들은 모두 왜군이 쳐들어와서 화를 면치 못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무사한 곳이 바로 오대산, 소백산, 가야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삼재가 들지 않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정감록에는 십승지 안에 꼽혔는데요. 삼재나 전쟁,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합천 가야산의 만수동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팔만대장경이 왜군에게 뺏기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지켜진 것이 아닌가 풍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가야산 안으로 들어가서 해인사를 가려면 거치게 되는 계곡이 있는데요. 바로 홍류동 계곡입니다. 이 홍류동 계곡은 물도 많고요. 이 명산에는 반드시 신선 또는 신선급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홍류동 계곡에는 최치원이 친필로 바위에 새겨놓았다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자는 이 시에서 마지막 두 글자를 따서 농산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치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최치원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치원은 신라 말기에 학자이면서 문장가였었는데요. 당나라 당시 유학파 출신입니다. 당시 당나라 이 출세의 필수 코스였는데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때 통일신라와 발해 때에는 과거제도가 없었고요.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골품제 때문에 출세가 불가능했죠. 당시 동아시아는 국제 교류가 매우 활발했었는데요. 신라에서 한 해에만 200명이나 유학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나라 유학 열풍, 마치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와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 과거 시험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과였었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당나라에서 이 빈곤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나라끼리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당나라에 이렇게 많이 유학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던 엄마, 아빠들 있었겠죠.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기러기 아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에 있었던 이 코리아타운, 이것이 바로 신라 방이었는데요. 유학생과 함께 딸려온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빈곤과 시험을 급제하면 당나라 내국인 대상 과거 시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대우가 좋았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명성과 혜택, 이거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인데요. 신라에서 당나라로 갈 때 아버지께서 너 10년 안에 과거 급제 못하면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요. 최치원은 정말 똑똑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빈곤과에 장원 급제합니다. 수석 합격을 한 거죠. 당시 이 빈곤과에서 가장 치열했던 나라가 신라, 발해 출신 당연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상당히 라이벌 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가에서 이 발해의 오소도라는 사람이 신라를 제치고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니까 신라인들이 정말 수치로 여겼고요. 이 일은 사방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다라면서 최치원이 통탄했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최치원이 장원을 급제하고 이제 이 치욕을 씻을 수가 있었다라고 마음 편해했었다고 합니다. 이 빈곤과의 합격자 수는 신라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발해, 그리고 페르시아, 대식국 순이었다고 합니다. 대식국은 페르시아어로 아랍인들을 부르는 말이었는데요.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 이곳이 바로 대식국이었는데요. 신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시험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최치원은 앞으로는 혹시라도 바뀌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라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날렸는데요. 최치원이 있었던 때가 당나라 왕조 말기였고요. 난이 여러 군데 일어났는데 특히 황소의 난이 유명했죠. 근데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지어서 이 당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최치원이 쓴 황소를 토벌하는 이 경문은 어찌나 뛰어난지 황소가 이 글을 읽고 놀라서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최치원의 이름은요, 중국 역대에 걸쳐서 기억되게 됩니다. 최치원은 그리고 29살에 드디어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라로 돌아와서 최치원은 한림학사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외직을 최치원이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산, 부성군수, 지금으로 하면 서산시고요. 그리고 함양 군수를 지냈습니다. 최치원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전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최치원이 여행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최치원의 호가 해운인데요. 부산 해운대에도 그의 호를 따서 이름을 해운대라고 지었습니다. 이 일대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해운대 정말 예쁘죠. 동백섬에 자신의 호를 따서 바위에다가 해운대라고 새겼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 놀러 가시면 이 해운대의 글씨, 최치원의 글씨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최치원이 이곳 가야산의 이 홍유동 계곡에 쓴 글씨는요. 세상의 시시비비 들려올까 두렵다. 흐르는 물이 일부러 온 산을 둘러싸게 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찬 물소리, 이걸로 새 속에 이 시비소리를 막고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최치원이 한직으로 외직으로 원했던 것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학길에서 출세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나 당시에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판에 굉장히 환멸을 느꼈을 것 같고요. 신라 시대는 이 엄격한 이 골품제가 또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왕족은 진골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최치원은 육두품이었는데요. 육두품은 귀족 반열이긴 하지만 진골 출신도 17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계급인 육두품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불교나 학계로 이렇게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보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시무책 10여조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문란한 정치 그리고 사회 모순 이런 거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한계를 느껴 은거하기로 결심하고 이 가야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언제 최치원이 돌아가셨는지 세상을 떠나는지 그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설같이 최치원이 신선이 되었다는 속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